제가 아까 여기 에너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다가 뭐 한 가지 뭐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우리가 저희 뭐 아파트나 뭐 이런 주택 지을 때 대부분 콘크리트를 사용하잖아요. 콘크리트. 근데 콘크리트 그 시멘트 자체는 사실은 이게 자연에서 왔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뭐 과거 뭐 누구 정부라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 시멘트 그 회사들이 있어요. 시멘트 만드는 회사들. 근데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지만 시멘트 만드는 회사들이 이게 적자 폭이 엄청 컸었거든요. 근데 한순간에 다 흑자로 돌아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시멘트 회사에서 시멘트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쓰레기, 특히 일본에 있는 쓰레기, 방사능 쓰레기, 뭐 기타 등등 타이어 뭐 이런 거 다 수입해가지고 그거를 태웁니다. 그걸 태워서 만든 젤을 가지고 시멘트하고 혼합해서 저희가 지금 2000 그때 이명박 정부 때니까 그때 이후에 지은 아파트들에서는요 저희가 모르는 환경 호르몬하고 방사능 다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도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 제 친구도 이렇게 아이들 막 피부에 막 아토피가 있고 막 그런데 근데 중국은 어떤 줄 아세요? 중국은 아파트를 지을 때 100% 석회질 시멘트를 씁니다. 그래서 건물이 튼튼하고 좋아요, 도리어 지금은.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콘크리트가 저도 이제 일을 하면서 그 시멘트, 콘크리트, 뭐 몰탈 많이 쓰는데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쓰레기 그 콘크리트 안에 그런 폐기물 파쇄한 그런 흔적들이 다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저희가 아파트 한 채 뭐 적게는 뭐 몇억, 많게는 수십억 하는 아파트 한 채 짓는데 저희 공간 하나 짓는데 얼마를 더하면은 오리지널 콘크리트를 쓸 수 있는지 아세요? 이 비싼 아파트에 전체 다 들어가는 콘크리트 값이 150만 원밖에 안 돼요. 250만 원, 150만 원. 50만 원만 추가하면요. 오리지널 석회서 콘크리트를 쓸 수 있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인터넷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딱 한 군데에서 그런 거 불검출하는 콘크리트를 생산하는 회사가 하나가 있어요. 작은 회사지만 근데 대부분 쌍용 뭐 한일 뭐 다 큰 회사들이 지금도 거기에 석회석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쓰레기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쓰레기들이. 그걸로 우리 집을 만들고 있어요. 이거 빨리 바꿔야 됩니다. 네, 건강을 위해서. 그거를 제가 여기 자료에 못 담았는데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자, 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이 사진 보면은 뭐 이런저런 이게 제 얼굴이에요. 이거 며칠 전에 찍은 얼굴인데 하도 타가지고 제가 네. 저는 조각을 하지만 조각가들이 사실 먹고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저는 이제 인테리어나 건축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그나마 좀 나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 일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는 작업을 하고 절반 정도는 작품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식솔이 많아요. 애가 넷이거든요. 애들이 넷이라 쉴 틈이 없어요. 그래갖고 사실 지금도 뭐 일을 좀 어디 진행해 놓고 온 상태인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부터는 환경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 작가로서의 어떤 작가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이런 고충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작품을 만드는구나, 그 영역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2016년도 4월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뭘 잃어버렸을까요? 왜 잃어버렸을까요? 뭘 잃어버렸을까요? 이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제가 어디서 일을 하는데 조병철 작가 하면서 네 사장님 옆에 이제 철물점 사장님이 네, 막
그때의 모습입니다. 그때의 모습. 아까 그 처음에 동영상에서 만들던 작품 만들던 그 조그만 작업실이 이렇게 다 불이 나서 이 차, 이게 제 아는 지인 블랙박스 차에다 찍혔어요. 와 보니까 다 타버렸더래요. 다 15분 만에 다 탔대요, 이게 건물이. 아유, 그래가지고 제가 어땠습니까? 이때 막 속에 타들어갔죠. 막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다른 옆에 이제 근처에 저희 선배 작업실 가서 작업을 했어요. 제가 이걸 뭘 하고 있는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상을. 이게 엄청 큰 나무인데 제가 왜 이 나무를 베고 있을까요? 뭐 화가 나서 베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걸로 뭘 만들었습니다. 뭘 만들었는데 그때 막 불이 나서 이것저것 다 잃어버리고 나서 한동안 뭘 해야 될까, 그냥 작품 다 때려치울까 그러다가 오기도 생기고, 근데 제가 이때 이 나무를 만났어요. 이 나무를 만났는데 이게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게 200년 정도 된 살구나무예요. 200년 이상 된 살구나무인데 이게 약간 붉죠. 근데 이게 예술의 전당 2016년도에 전시한 건데, 여기 오신 분들이 놀랐어요. 왜냐? 뭐 작품 보고 놀란 사람도 있겠지만 향기가 엄청 많이 났어요. 살구 향기가. 나무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죽은 나무지만 이게 죽은 다음에 뭐 사람도 채취가 있지만 나무도 자기 향기가 있나 봐요. 근데 살구 향기가 엄청나게 이렇게 고소하게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작품을 제가 만든 이유는 이 작품의 이 주인공이 나무하고 저하고 너무 닮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이 나무는 경상도 쪽 어느 지방에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크게 잘 자라고 있던 나무예요. 근데 어떤 좀 재력가가, 좀 부자가 자기 집에 욕심이죠. 심고 싶어가지고 그 나무를 이렇게 캐서 자기 서울인가 어디로, 뭐 어디 서울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큰 별장에다 이렇게 심었대요. 근데 나무가, 큰 나무가 이렇게 옮긴다고 100%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사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무를 밑둥을 똥강 베가지고 뭐 파란지 갖다 버렸는지 어디에 방치를 해놨나 봐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이제 그런 나무가 있다라는 걸 듣고선 이 나무를 이제 보고 제가 뭐 비용을 좀 주고 가져왔죠. 근데 너무 멋있게 생기고 이렇게 참 육중한데, 참 그렇게 사람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이렇게 베어져서 그렇게 굴러다니는 모습이 참 지금 나의 모습과 비슷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이 나무한테 뭔가의 어떤 숨을 불어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루트 오브 휴먼이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뭐 인간의 역사, 인간의 뭐 뿌리 뭐 이런 뜻인데, 이 나무가 200년 좀 넘게 사는 동안 한반도에 이렇게 뿌리 내리고 있으면서 뭐 이 나무도 생명체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들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이 나이테에 보면은 이게 자기 나이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 시대에 무슨 기근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나이테에 이렇게 뭐 저장이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뭐 동쪽 서쪽 방향도 알 수 있고. 그래서 2014년도에 제가 이거를 이렇게 가져오게 돼서 이렇게 처리를 했지만, 그 안에 한국에 있었던 굵직한 역사들을 이렇게 공판기법으로 이렇게 숫자를 마킹해 놓은 거예요. 이 나무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200년 넘는 역사를 조금 조사해 보니까 2002년 월드컵 말고는 별로 이렇게 다 슬픈 역사밖에 없더라고요. 뭐 침략 당하고 뭐 죽임 당하고 무슨 일본한테 합방 당하고 전쟁하고 뭐 그런 역사들이 다 슬픈 역사밖에 없어가지고 아 참 역사는 참 슬픈 기록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이 살구나무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돌아가는 거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원래 나무의 원래 형태가 딱 나와요. 또 다시 흐트러졌다가 다시 만나고. 이거를 계속 무한 반복하고 있어요. 이 작품은. 왜 흐트러졌다 만났느냐? 저는 아까 우리가 자원을 쓰고 다시 이렇게 리사이클 하는 게 이렇게 순환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다시 되풀이 되고 순환하고 복원되어지는 과정. 그러니까 뭐 사람의 기억이나 상처, 자연이나 모든 것들은 세월이 지나면 원상태로 복원이 된다고 저는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최초의 상태로 되돌리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네, 열정 감사합니다. 그냥 원래대로 놔두면 그냥 자연은 복원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 작품을 통해서 나도 지금 뭐 실패하고 뭐 무너지고 그러지만 아픈 역사도 있고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고 생태계도 파괴되고 그러지만 언젠가는 이게 복원되어질 날이 오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작품을 만들었어요. 네. 어떻게 작품이 어때 보여요? 네, 이런 작품 보신 적 없으시죠? 네. 지금 이 작품은 제가 요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 연도에 또 작품을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상도 받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중국에 이렇게 초대가 돼서 중국 장춘하고 뭐 우한 뭐 이렇게 몇 군데 전시를 하게 됐어요. 그때 그 생태 비엔날레 제1회 생태 비엔날레가 우한에서 허베이성 우한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중국에서 공부하지 않았는데 감사합니다. 중국에서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중국은 약간 관시라 그래서 자기네 이렇게 그게 되게 강해요. 근데 기적이 한번 일어났죠. 저는 거기에서 공부도 안 하고 중국말도 몰랐지만 거기서 제 작품을 좀 알아보고 전 세계에서 왔던 이게 심사위원들이 제 작품을 뽑아서 제가 거기서 1등을 했어요. 1등. 그래가지고 작품 거기서 사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허베이성 미술관에 제 작품이 이렇게 문화재로 등록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걔네들. 아마 거기 아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금액은 뭐 우리나라 돈으로 크진 않지만 그 나라에서는 좀 큰 금액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불나고 막 빚진 돈 조금 많이 갚았어요. 그래가지고 참 그래도 빠져날 구멍은 있구나. 네. 제가 작품을 만들 때 요건 이제 새롭게 이렇게 작품하는 건데 이런 스케치로 이렇게 에스키스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게 뭐 잘 될지 모르겠지만 여수의 그 과학관 그쪽에랑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요 작품이 좀 비슷하긴 하죠. 근데 요건 내용물이 다른 게 이 나무 하나에 이 느티나무를 상징하는 이 나무인데 이 나무 하나에다가 뭘 하냐면은 여기를 채울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나무 슬라이스 하면에 어떤 환경으로 이렇게 좀 고통받는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 슬라이스 된 나무 하나하나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서 얘를 한 그루의 어떤 나무를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복원되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작가들이 이렇게 스케치를 하고 작품을 만드는데요. 저는 사실 조금 방식이 조금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얘도 이 나무를 습득을 하고 나서 이 나무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어디 갔냐, 아까 피티병 작품 있는데 아까 선인장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화장품 공병을 보고 얘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이렇게 반대로 저는 접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움직임 위에 이 주인공이 되는 것들을 얹히는 그런 작업을 한 거죠. 움직임이 목표가 아니라 어떤 그 오브제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였기 때문에 뭐 이렇게 스케치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브제를 먼저 습득을 하고 나서 그거를 작품으로 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탄생하는 게 제 목표이기도 합니다. 예. 요거는 환경의 역습. 이게 킹이 있고 퀸이 있고 왕이 있고 왕비가 있는데요. 작년에 그 부산 바다미술제에서 만든 작품이에요. 이게 뭐 같아 보여요? 아, 화살. 네. 앞에는 화살 촉수 같죠. 그쵸. 요거는 이제 방향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화살촉 그 하푼이라고, 하푼 아세요? 하푼? 하푼. 네. 해군에 보면 하푼 미사일이라고 있어요. 제가 해군 출신인데, 하푼 미사일. 하푼이, 그 고래 작사를 하푼이라고 그래요. 네. 조명, 타조 같다. 아, 타조. 이게 뭐냐면 하푼. 뭔가를 공격하는 어떤 그런 작살이고, 고래를 잡을 때 쓰는 그런 작사 같은 거죠. 요 뒤에는 그 통발이에요. 어구라고 어통이라고 그러나 이게 통발이에요. 통발. 물고기를 잡은 통발. 이 환경의 역습인데 왜 환경의 역습이라고 했냐면은 그 우리가 생태계가 어떻게 되든 이렇게 파괴가 되고 오염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무서운 어떤 그런 돌연변이가 돼서 우리를 공격해 온다라는 의미에서 만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얘는 이렇게 설계를 먼저 했어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비닐이 이렇게 날리고, 이게 바람 부는 데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제작하는 과정은 제가 담지는 못했는데, 제가 이제 설치하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작품 제가 1부터 10까지 제가 다 만들어요. 예. 용접하고 수집하고 뭐하고 제가 만드는 거 좋아해가지고 남 어디 맡길 데도 없어요. 왜냐면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맨날 밤새고 만들어야 돼요. 설치하는 과정에서부터 돌아가는 과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가 바람을 따라서 돌기 때문에 이게 길이가 7m 정도 돼요. 높이도 한 8m 되고 좀 굉장히 큰 작품입니다. 부산의 다대포에서 찍은 거예요. 아, 일광해수욕장에서 설치했던 작품이에요. 네, 밤에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네.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가 아마 움직임을 갖고 있어요. 그 요게 이렇게 파랗게 보이는 거는 이게 낮에는 안 그렇잖아요. 여기 블랙라이트, 블루라이트를 켜가지고 제가 여기 그 형광색 안료를 발라놨어요. 그래갖고 조금 이렇게 밤에는 조금 좀 예쁘게 돌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기둥에 이렇게 여기 네, 설치했을 때 이제 모습인데요. 이런 작품입니다. 이거는 금속하고 페트병, 그 다음에 비닐, 기타 오브제들을 좀 많이 주워서 했고요. 일부는 이제 뭐 금속을 가공해서 이렇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요거는 2020년도에 그 대구현대미술제 요 작품 아시죠? 선인장 작품. 그리고 요 작품을 이제 새로 작품을 만들었어요.
이런 것도 다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나온 것들을 가지고 좀 아이들한테 이렇게 뭔가 재미있는 모습을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렇게 이것도 한번 비디오 볼까요? 네. 이렇게 핸들링을 하면은 이렇게 기아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축에서 체인으로 해가지고 저 위쪽으로. 그러니까 저는 키네틱 작품 하는 사람 중에 좀 아날로그 키네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갤럭시, 기아, 뭐 와치 뭐 이렇게 좀 좋은 시계가 있잖아요. 그쵸? 저는 시계로 따지면은 그냥 태압시계예요. 태압시계, 아날로그 시계 이렇게. 근데 저는 그런 게 더 좋더라고요. 이게 너무 발전돼서 뭐 모터 쓰고 뭐 CPU 컴퓨터로 막 움직이고 그런 것보다 사람의 인력이나 무슨 바람이나 어떤 자전거를 타거나 기타 등등 그런 에너지를 최소한 쓰는 걸로 해서 이렇게 움직임을 갖고자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아까 그 루트 오브 휴먼 그 살구나무도 그 전체가 거의 한 1.5톤 나가요. 근데 요만한 모터 하나로 돌아가게 제가 만들었거든요. 원리는 시소예요, 시소. 이렇게 밸런스를 95% 정도를 추에서 이렇게 잡아줬기 때문에 나머지 이렇게 무거운 거 이렇게 이쪽에서 추에서 이렇게 받쳐주니까 이 물건이 한 30kg 나간다고 그래도 어린아이도 이렇게 손가락만 해도 움직일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살구나무 작품도 이렇게 만들었던 거고요.